이번에는 스마트폰으로 산사진 잘 찍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의 높이를 바꾼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앵글의 높이를 한다는데, 가장 왼쪽 사진은 높게 되어 있고 중간에는 그냥 어중간하게 이제 찍은 것이고, 가장 오른쪽은 낮게 찍었습니다. 사진 세나가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들판에 꽃을 찍은 것인데, 그냥 서서 찍은 왼쪽의 사진과 바닥에 엎드려가 찍은 사진과 하늘 높이 폰을 들고 보지도 않고 이제 찍은, 키높이보다 올려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완전히 다르죠. 산행을 하다 등산로와 그 주변의 풍광이 아름다우면 그냥 찍지 말고 바닥에 엎드려 찍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멋진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줌인을 한다입니다. 확대를 하는데 손가락으로 원하는 부분을 확대하시면 됩니다. 폰에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인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봐요.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면은 이제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확대하면 사진이 거칠게 나오는데 그 나름대로 더 멋있을 수도 있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이제 노을 장면을 찍은 것인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오른쪽 아래로 가고, 조금 더 확대해서 왼쪽 아래로 가는데, 이 줌인을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 중에서 자기 마음이나 뭐 친구분들이 좋다고 한 사진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행하면서 바위 위에 혼자 떡 있는 멋진 소나무를 찍은 것인데, 그냥 찍은 거와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있죠. 이때 저 뒤에 소나무가 아웃포커싱이 되어갖고 좀 뿌였으면 참 보기 좋았을 건데, 폰에서는 그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고 있는 나무에서 튀어나온 개구리인데, 그냥 찍은 사진과 조금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개구리가 보이시나요? 나름 멋있죠. 그 다음 물 위에 꽃을 찍은 건데, 그냥 찍은 사진과 조금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확대해서 찍은 사진이 나름 이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폭포를 찍은 사진입니다. 폭포 그 전체를 콩 찍은 사진이고, 조금 더 확대해가 물 부분을 확대해 찍은 사진이고, 폭포의 아래 부분을 좀 더 확대해가 찍었는데, 많이 확대하면 사진이 거칠게 나오는데 그 나름대로 아주 멋있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진이 되는 장소에서는 이런 장소와 이런 순간은 흔하지 않습니다. 뭐 1년에 뭐 몇 번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스마트폰의 높이, 즉 앵글의 높이와 확대, 줌인만 가지고도 그 자리에서 수십 장을 찍으십시오. 그러면 멋진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 찍고자 하는 포인트, 화면에 초점을 터치하는데 이걸 아웃포커스랍니다. 보통 달력 사진을 보면 원하는 부분만 깨끗하고 나머지는 희미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아웃포커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DSLR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DSLR은 보통 커다란 카메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폰에서는 아웃포커싱이 잘 되지 않습니다. 폰에서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곰돌이에 맞추면 네모로 이렇게가 곰돌이를 맞췄죠. 이렇게 자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음 달력을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럼요, 달력에 초점이 맞죠. 요게 자기 원하는 포인트를 찍으면 자기 원하는 포인트만 포커싱이 됩니다. 그러나 최신 폰을 가지고 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아웃포커스 예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로 제가 해본 건데, 컵에 터치해 갖고 이제 컵 부분을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으면 컵은 잘 보이는데 뒤에 달력이 숫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달력을 터치해서 찍으면은 달력은 깨끗이 나오고 앞에 곰돌이가 조금 뿌옇게 나오네요. 근데 DSLR에서 이제 수동 모드로 바꿔서 하면은 이게 완전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완전히 그보다 훨씬 더 낫게 보입니다. 아웃포커싱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신 폰은 대부분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금은 스마트폰 카메라나 DSLR이나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수동 모드에 들어가면 ISO 셔터 속도 노리개 조출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뭐 상당히 복잡습니다. 뭐 카메라 전체를 많이 공부하셔야 될 만큼. 그러나 가장 간단히 말하면은 셔터 속도를 아주 짧게 하고 노리개 노출을 크게 하면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원하는 부분만 깨끗하게 나옵니다. 즉 멀리 경치가 카메라 안에 들어갈 여과도 없이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폭포 낙수를 또 찍으려면 셔터 속도를 길게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아웃포커싱 아주 성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펼쳐진 산능선을 찍으려면 파노라마 모드를 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사진은 발로 찍는 것이랍니다. 많이 찍어서 그 중에 고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찍는 것이 반, 찍은 후에 가공하는 것이 반이라고 합니다. 후가공한 앱이나 후가공 모드가 있는 폰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흑백 사진을 바꾸기, 특수효과 주기, 테두리 주기 등등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뭐 괜찮을 듯 합니다. 야간 사진을 찍으려면 산발이를 하나 구매하십시오. 지금 산발이 같은 경우에는 옥션 같은 데서 구매하시면 한 개 뭐 10,000원 조금 더 하면은 살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야간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면 아주 참신합니다. 5번째, 이런 것도 찍으려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신선합니다. 수분을 머문 거미줄이라든지 풀잎에 매달린 이슬방울이라든지 나무결, 바람, 시간, 산에 가면 이런 소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6번째, 사진을 찍다가 동영상도 한 번씩 시도해 보십시오. 나름 신선합니다. 마지막 화면은 풀잎 동영상입니다.